네, 안녕하세요. 경제살아다 이광수입니다. 오늘은 그 바이오 업계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올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그런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요새 바이오 업계에는 그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뭐 안 좋은 걸로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이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아두헬름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생소하실 텐데 왜 생소하냐면은 이 아두헬름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지난 6월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아직 정말 널리 쓰이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치매랑 알츠하이머병 차이가 뭐냐,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치매 원인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병인 겁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이 치매 원인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주된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이랑 치매를 좀 혼용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건데요. 뭐 퇴행성 뇌질환 중에 뭐 알츠하이머병도 있고 뭐 파킨슨병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치매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냥 꼽히는 그런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치매가 뭐 딱히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못 되고 있고, 지금 뭐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병일 것이다, 뭐 파킨슨병일 것이다, 아니면은 무슨 뇌 질환의 뭐 어떤 것 때문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류가 이 치매의 원인을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100%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 약도 지금 사실 효능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 아두헬름 같은 경우에는 18년 만에 미국 FDA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승인한, 정말 말 그대로 바이오 업계에서는 굉장히 쇼킹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이오젠의 아두헬름이라는 게 어떤 기전으로, 어떤 논리로 만들어졌냐고 하면은, 치매 환자의 뇌를 봤더니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물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일반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 치매 환자의 뇌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치매의 원인, 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두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매, 알츠하이머병 질환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를 억제하는 그런 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면은 독성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뇌에 굉장한 타격을 준다, 좀 이런 거고, 지금껏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억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을 해서 신약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다 성공하지 못했고, 이 FDA가 이례적으로 바이오젠의 아두헬름을 승인을 하면서 바이오젠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놀랐다기보다는 이제 논란의 시초가 된 것이, 이 FDA가 신약을 승인을 할 때 항상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은 이제 신약이라든지 특히 바이오 업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나하나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FDA마저도 이 승인을 할 때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승인을 할지 말지 물어봅니다. 그 단계가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DA가 자문위원회의 공고를 무조건 듣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듣는다,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FDA 자문위원회가 이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아두헬름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고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약의 비용도 너무 비싸고 뭐 이런 등등등의 이유를 했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효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너무 미미하다, 좀 이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 승인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뭐 승인을 못 넘나 이렇게 했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FDA가 이례적으로 자문위원회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승인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사실 그 자문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뭐 대학 교수라든지 이 업계에 정말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부에 다 공개가 돼 있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두헬름 같은 경우를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굉장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문위원회를 탈퇴를 하겠다 이래서 나간 분만 제가 확인한 것만 한 4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뭔가 학자의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좀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공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DA가 승인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FDA나 이 바이오젠 쪽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고 지금 조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만약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럴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지난 6월에 이 바이오젠이 아두헬름을 FDA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과 논란이 있고 바로 곧바로 자문위원회에서 송토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대로 다시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오히려 더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 와중에 그 유럽의약품청도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이죠. FDA 같은 이 유럽의약품청에서도 미국 FDA 자문위원회처럼 한번 이렇게 유럽연합에서 승인하기 전에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 바이오젠을 승인을 권고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젠을 아마 유통을 안 시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이게 그 알츠하이머병을 발생시킨다고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것만이 그 알츠하이머병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사실 없애도 나빠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 발견되는 것은 맞으나 이걸 그렇게 억제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이게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일단 승인을 거절한 상태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게 뭐 저도 좀 취재를 해 보니까 그 경증, 아주 가벼운 단계에서 이 약을 쓰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단계가 이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경증을 넘어선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약을 쓴다고 해서 다시 뭐 기억력이 돌아온다거나 이렇게 개선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다고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사실 뭐 투자자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 좀 빨리 개발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유럽에서는 그 최근에 승인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굉장한 악재가 터졌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에서도 그러면 잘 팔리냐 이 약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 누가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이런 약을 집행을 하겠습니까? 이 놀랍게도 이 바이오젠 뭐 한 코스 이 한 코스당 비용이 이 아두헬름의 한 코스당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사실 6천만 원 써서 효과가 있다면 쓰겠는데 이 효과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천만 원을 내고 쓰지 않고 실제로 이제 바이오젠의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 아두헬름으로 발생된 매출액이 몇 억은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게 약이 이제 6천만 원인데 얼마 안 팔린 겁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이오젠이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아마 6월에 이제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오젠은 내년에 이 아두헬름 임상 4상을 시작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신약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임상 1상, 그리고 2상, 3상까지 마치고 이제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FDA도 이 효능에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상을 한 번 더 하는 조건으로 이제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임상을 한 번 더 하고 나서 그 데이터가 좋지 않으면은 이 약을 취소할 수 있다. 좀 이런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이 내년 초에, 그러니까 2022년에 이제 그 바이오젠의 아두헬름이 임상 4상에 돌입을 하는데
사실 임상 기간이라는 게 이게 뭐 6개월, 1년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뒤로 갈수록 임상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이게 장기간 동안 그 환자의 개선이 얼마나 되는지, 환자의 증상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바이오젠이 지금 밝힌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젠의 아두헬름은 5년 내내 일단 효능 논란을 계속 달고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아두헬름으로 인해서 주가 모멘텀은 없지 않을까. 사실 좋은 데이터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회사 측이 만드는 그 임상 데이터도 5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5년을 기다리겠습니까? 물론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이 아두헬름만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고 굉장히 수많은 약을 가지고 있고 이미 파이프라인으로 이미 지금 팔고 있는 약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더라도 주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아무래도 이제 경영진도 이제 앞으로 그 임상 개발하는 방향을 나름대로 잘 설정을 해서 이제 관리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재밌는 건 이것도 최근 뉴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화이자, 여러분은 화이자를 왜 알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 전에도 이미 비아그라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이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오히려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런 또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 유전체 연구소가 700여만 명의 의료보험 급여 자료를 토대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아그라 사용자, 그리고 한쪽은 비아그라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 치매 발생률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비교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 그 비아그라 사용하는 부분이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해요,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이 원인이 아무래도 비아그라가 이 치매를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최소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치매 원인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혈관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실 이게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비아그라라는 그 약의 기전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발기부전 치료제라는 걸 봤을 때 분명히 이 혈액순환을 돕는 그런 성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약이지만 이거를 성분을 약간 달리해서 또 다른 질병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아무래도 연구 결과를 후속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이오 투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관들도 항상 바이오 투자 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달아놓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고, 바이오젠은 뭐 초기 기업이 아니니까 조건을 달 수는 없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젠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을 담아서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효과를 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은 크게 안 깨졌을 것 같은데, 만약 우리 같은 그런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바이오젠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낭패였겠죠. 사실 우리가 바이오젠 아두헬름 뭐 FDA 통과했다고 하니까 산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 뉴스만 보고는 투자하는 게 이 바이오 업체는 굉장히 어렵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 사실 몰빵을 해야 이 개인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비중을 싣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바이오젠의 내부자도 이 FDA 이후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걸 알았겠습니까? 아마 회사 당사자도 몰랐고 회사 사장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이 바이오 투자가 여러분들 얼마나 또 위험을 하고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방증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이쪽으로 돈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긴 한데, 한 기업에 이렇게 비중을 실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좀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바이오주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뭐 2차 전지, 아니면 전기차, 아니면 메타버스, 뭐 NFT, 뭐 가상화폐에 관련된 뭐 종목이라든지, 사실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뭐 2차 전지나 전기차는 좀 덜하겠지만, 이런 성장주, 다른 성장주 또 한번 같이 보면서 이런 종목들을 좀 분산, 뭐 20, 20, 20, 20, 20에서 뭐 5개 담아서 100%를 만든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손실을 해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데서 수익이 많이 나면은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장주 투자자분들이 좀 오래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문가들도 많이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바이오젠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임상도 한다고 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두헬륨 외에도 다른 뭐 개발하는 약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이 또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